자, 금요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지금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발생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증시가 소폭 조정받고 미 증시도 소폭 조정받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뭐 대공황 온다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그리고 미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고요. 자, 코리안 버핏이 그러면 지금 대공황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대공황 절대 안 옵니다. 제가 절대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 옵니다. 확률상 대공황보다는 한국이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발발했으니, 이런 전쟁이 발발하고 이런 악재가 터졌으니 한국은 더욱더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을 하겠죠. 그러나 대공황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정말 잘못된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 채널들의 매몰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코리안 버핏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시장 전망을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영상을 찍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좋아요 오늘은 꼭 다들 눌러라. 여러분들 오랜만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얼마나 우리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뉴스와 그 다음에 국제유가, 환율 차트,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차트 이렇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시장 전망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이란과 이스라엘이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크게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정말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왜 저번에인가 제가 한번 전망했을 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확전이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걸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그리고 이란이 진짜 전쟁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보복이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일시적으로 끝났죠. 그러면 이란이 왜 전쟁을 하기 어려워할까? 그것은 이란의 경제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한국도 경제가 어렵죠. 그러나 이 정도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전 국민들이 지금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란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자체가 전쟁을 하기 싫어한다고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란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이런 공습이거든요. 이거는 이란을 너무나도 지금 궁지에 몰은 상황이고, 이란이 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란이, 자,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요. 이게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증시의 어떤 포모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악재가 증시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증시가 갑자기 폭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모 현상에 빠져서 지금이 기회라고 담으면 담을수록 증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심을 일단 하셔야 돼요.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카드들을 썼을 때 이란도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이스라엘 이란 공격 핵 협상에 도움될 것. 자, 저는 트럼프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겠습니까? 결국에 허락을 받은 거예요. 누구? 트럼프의 허락. 허락 받고 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팼어. 그거는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팬 겁니다. 이란은 경제가 최악인 상황이에요. 결국에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전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한 거예요. 어차피 너네 전쟁 못하잖아. 우리한테 꿇어. 핵협상이 15일에 하기로 했는데 이틀 전에 때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핵협상 해라. 안 그러면 너네 더 큰 후회할걸? 이란의 어떤 자존심을 너무나도 짓밟은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더 이런 행동들이 우려가 되는 게 관세 정책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설마 지금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관세 정책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고요. 그것이 지금의 경제가 어떤 침체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관세 부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 사람 한국에게도 협상할 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오겠구나. 이 사람의 스타일인 겁니다. 근데 국가를 운영하고 전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건 저는 매우 우려스럽고요. 저는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 매력 없을 거라고, 메리트 없을 거라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에 주목을 하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미국은 지금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약화. 미국이 약화되고 중국이 떠오를 가능성이 지금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신뢰를 잃고 있어요. 달러의 신뢰를 더 잃게 될 겁니다. 자, 이 중동 전쟁 터뜨렸어요. 자, 일시적으로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오겠죠. 그러나 머지않아 저는 이게 약세로 다시 돌아설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많이 봉쇄를 해요. 그럼 이란도 같이 죽거든요? 자, 근데 어차피 이란은 더 이상 잃을 게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핵협상 하면 이제 이란은 앞으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핵협상 하는 순간 이란은 굴욕적인 외교를 하게 되는 거고 아주 치욕으로 역사에 남을 거예요. 다시는 중동이 일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궁지에 몰린 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요. 이게 왜냐면 국제유가의 상승을 야기할 테니까. 한국 경제는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란이 어떤 경제적인 자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군사적으로는 이란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을 치고 뭐 하면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할 텐데 그럴 바엔 호르무즈 해협이든 뭐든 다 쓸 수 있는 카드 다 쓰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응?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부딪히면 안 된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딪혔잖아. 그럼 여러분들의 어떤 방향성들 그런 것들도 조금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여기서 쇼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쇼보다는 기회를 노리셔야 돼요. 대공황은 오지 않을 테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스라엘 이란이 확전에 국제유가가 7%나 급등했대요. 여러분들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경우가 아닙니다. 결국에 금값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국제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물가가 다시 오를 텐데 아니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파월에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이. 그래서 저는 결국에 트럼프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차트에도 나오는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혹시나 이 구간을 돌파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100달러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170달러 이렇게 간다는 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200달러. 나중에 그런 뉴스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뜩이나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인데 세계 경제가 국제유가의 수요는 결국에 한정적이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서 앞으로 거래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급등을 하고 뭐 200달러 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를 말하고 있지 않으며 금리 동결을 오히려 만약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뭐 생각을 좀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공황에 대해서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너무 과한 생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가 좀 우려스러워요. 이 구간을 아마 돌파하는 일이 한번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도 당연히 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우리가 환율이 튀는 거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왜? 결국 달러가 강세가 다시 돌아서겠지만 그러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 올 하반기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시장이 공포로 물들 겁니다. 그래서 조정도 굉장히 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상당히 급락을 했어요. 그죠? 장대 이거 음봉이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이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갈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이평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은 매우 취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앞으로 조정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코스닥이 상당히 시장을 공포로 물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을 생각하고 이렇게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의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기회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기회로 생각한다? 이거는 저는 초보 중에 초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래놓고 폭등하는 거 아니에요? 아, 폭등하면 욕 좀 먹겠죠. 그죠? 근데 허나 코리안 버핏은 항상 옳았다. 대부분 옳다. 여러분들이 이미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피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이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이 시점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공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나 이렇게 올라온 만큼 원래는 조정이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를 제가 예상을 했다면 정말로 올해 하반기에 조정이 크게 와서 2500을 붕괴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지금은 너무나도
우려가 될 만큼의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그 악재가 터졌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이 악재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단순히 지금 이 전쟁으로 볼 게 아니라 관세에 대한 악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악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물가가 더욱더 치솟고 그로 인해 서민들이 더욱더 힘들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일부 자영업자들은 도산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도 침체가 매우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뎌질 수 있고 향후 몇 년 이상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 이게 진짜 전쟁이 확전되어서 국제유가가 오른다면 물가의 상승 압력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온화한 태도를 과연 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뭐하지만 좀 망상에 빠진 노인네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참 재밌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혹시 모르죠. 탄핵을 당할 수도.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있을 악재들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아예 건들지 마세요. 그냥 올릴 리도 없고요. 여기서 충분히 조정받고 충분히 공포에 물들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이번에는 아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제가 시장 전망 요거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말고 포모 현상이나 이런 것들 주의하면서 너무 큰 공포도 가지지 말고 너무 큰 기대도 가지지 말면서 올해의 증시를 바라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투하세요. 코리안 버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